안녕하세요, 최일입니다. 오늘은 8월 31일이고 저한테는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텔레그램에 경기물가 금리 뉴스를 제가 이제 나름 브리핑이라고 할까요? 브리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만들게 된 이유, 그래서 제가 왜 만들게 됐고,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룰 거고, 어떤 방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좀 제가 지난 주말에 좀 하게 됐는가 하면, 보통 책을 쓰면 이제 저자한테 사인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인해 주는데, 그때 제가 뭐 쓰는가 하면, 알고, 행하고, 즐기는 것이 투자의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안 것과 행한 것 사이는 굉장히 큰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격차는 뭔가 하면,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인데 결국 누구를 믿어야지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나를 믿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남을 믿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믿는 방법으로 이제 정확하게 알아가자. 그리고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 행하자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이래서 만들게 됐어요. 예전에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그 얘기를 했죠. 해봤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저희 전 세대들은 굉장히 용감하게 세상에 부딪혔었어요. 그래서 경험을 되게 많이 해봤죠. 경험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저도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돈이 약간 대륙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1억을 벌었고 1억이 한 3억 정도 좀 돼서 까먹고 다시 1억이 되고 또 1억이 어느 정도 벌어서 한 5억 근처까지 갔다가 또 까먹고 또 몇 억 정도 돌아서고 이렇게 했죠. 물론 그 경험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 나쁘지 않았는가 하면 처음부터 제로가 된 상태가 아니라 벌고 깨지고 벌고 깨진 걸 통해서 제가 경험이 쌓였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결국 뭘 했는가 하면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CFA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는 경험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한계를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지식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자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레바퀴를 깎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죠. 왜 계속적으로 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수레바퀴에 있는 요 바퀴 힘이라고 하나요? 요걸 갖다가 너무 두껍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얇게 해도 안 되는데 그걸 조절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전수해주기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가 좋아요, 경기가 나빠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죠. 현재 PMI 지수가 50을 넘어섰는데 50을 넘어선 게 중요한가요?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가요? 물가가 1.77인데 지난번에 1이었는데 현재 1.77이 됐으니까 물가는 고물가가 아닌가요? 그래서 보면 고성장 저성장이라고 하고 고물가 저물가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라이징이 중요하고 어떨 때는 어버브가 중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어떨 때는 절대적이고 어떨 때는 상대적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나름대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금방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그거 이해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뭘 만들었는가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세상에 계속적으로 뉴스는 바뀌죠. 뉴스란 말은 말 그대로 뉴한 것들의 집합이지 않습니까? 계속 새로운 뉴스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속적인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고 재무제표가 발표가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어디를 좀 핵심적으로 있는 걸로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일단 뉴스와 경제지표라는 인풋이 있습니다. 이 인풋을 모델에 집어넣을 거예요. 모델에 집어넣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미래에 벌어질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하는 거죠. 이 메커니즘에 집어넣어서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겠네, 채권 시장은 어떻겠네 라고 하는 걸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뇌피셜로 어떻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근거를 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었을 때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급을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급은 뉴와 경제지표를 집어넣을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어넣을 인풋에 대한 자료는 경기와 물가와 금리와 관련된 자료들로 이제 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이걸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을 하는데 이제 원칙이 있는데, 원칙. 제가 예전에 이제 한화 구단을 보면 한화 구단이 10몇 연패를 했어요. 10몇 연패를 하면 한화 구단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옛날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는 방식은 삭발을 합니다. 삭발을 한 선수를 서로 보면서 마음을 다잡죠. 그럼 한화 선수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제발 공아 나 앞으로 오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실수하면 맞아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들이 한화 구단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괜찮았던 방법은 이제 두산의 방법이었는데, 두산이 작년도에 작년도가 재작년에 우승하면서 만들어진 그 세리머니 광경입니다. 두산은 이제 안타를 치고 나가거나 삼진을 잡게 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랑스러운 자기를 이렇게 셀카를 찍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때는 모든 선수가 뛰어나와서 저렇게 셀카를 찍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는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산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볼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의 소통방에서는 더 잘하기 위한 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더 잘하기 위한 노력들. 그래서 저 이렇게 해서 망했어요는 잘하기 위한 것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요 하지 맙시다가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비난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전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소통의 원칙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돈을 다루는 곳이에요. 돈을 다루는 곳인데, 이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은행의 PB분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신탁팀장, 신탁팀 이사님도 계시고, 증권사 본부장님, 뭐 증권사 지점장님, 그 다음에 많은 PB들, 이런 사람들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이제 그 생각지 않은 학생들도 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이 아주 단적으로 말을 하면 돈이고, 좀 더 크게 말하면 세상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들이죠.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돈 때문에 이제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다루는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봤던 이제 광고 선전이었는데 광고 문구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거기 뭐가 나왔는가 하면, 경쾌하되 무겁지 않고, 경쾌하되 가볍지 않고, 진중하되 무겁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여기가 시리어스하게 뭐 정말 잘못하면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중하고 경쾌하게 좀 이야기를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도와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에 대한 내용인데, 소통은 수학이 아니라 통계를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제가 썼던 글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인 재고순환선이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현재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기업 실적도 별로 안 좋아질 거고,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제가 그 전에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다룬 적이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딱 하자마자 장은 한 20%가 넘게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는 거죠. 경기 선행지수 마이너스인데 주가는 오르는데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접근합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가 났을 때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하락의 빈도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저는 수학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학문이 수학이기보다는 통계학이 좀 가깝기 때문이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자연과학이 좀 더 수학의 세계라고 하면, 그 인간들이 다룬 인문학에 대한 얘기는 좀 더 통계학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통의 내용이 스토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샀다는데요, 누구는 팔았다는데요,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은 왜 샀을까를 찾아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그걸 샀을까를 연구를 하는 것은 사이언스죠. 근데 누가 뭐 샀대요 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아무 장치 없이, 이제 모델 없이 바로 인풋이 바로 아웃풋에 연결되는 것은 스토리입니다. 저는 스토리는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가 거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이언스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통의 내용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방을 따로 만들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제가 이제 CF에서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CF에서 레벨 1에서는 터미널러지를 가르쳐요. 용어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에서 퍼는 뭐고, PBR이 뭐고, 뭐 그다음에 듀레이션은 뭐고, 컨벡시티는 뭐고, 뭐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뭔가 하면 터미널러지죠. 서로 말이 통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레벨 2에서는 밸류에이션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기업이 싸다, 이 기업이 비싸다, 뭐 이런 것들도 가르치고, 현재 뭐 어느 채권과 어느 채권을 봤을 때 어느 채권이 상대적으로 싸다, 뭐 이런 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가르치죠. 레벨 3에 들어오면 사람 하나하나에 맞춰서 each client has unique needs,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져 있는 새로운 전략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와 이슈를 가르치죠. 이걸 이제 적용을 시킨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방에서는 이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경기 물가 금리를 봤을 때 주식시장 어떻고, 채권시장 어떻고, 부동산 시장 어떻고, 원자재 시장 어떻고, 뭐 외환시장까지 어떻고, 그러니까 메이저 5가지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해 좀 더 들어간다면 이제 금융업종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IT 업종은 어떻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어느 종목을 할 것인가라는 얘기는 약간 다른 얘기 같아요. 왜 다른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 다른 데서는 영상에 썼지만 금융주 하나하나의 밸류에이션도 있고 기술주 하나하나의 밸류에이션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이 레벨을 통과 정도 좀 해야지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기엔 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는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요구하신 분도 가끔 있는데, 저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답변을 드리죠. 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가 하면, 저의 이제 지식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질문하신 분의 지식은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투자 경험도 다를 수 있고, 투자 금액도 다를 수 있어요. 투자 금액이 다를 수 있고, 또 투자 금액이 어디서 왔는지도 다르죠. 그래서 스스로가 만든 부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받은 부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이죠. 그냥 투자에 대한 생각하는 기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경기성 지수가 안 좋아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오전에 팔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 늦게 3시 반대 종가에 사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에서 제가 주장을 했던 부분들은 뭔가 하면 어느 정도쯤 수준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조금 더 얘기. 그래서 현재 경기성 지수가 이렇게 됐을 때, 물가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까지 하지, 저 이거 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좀 처리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해서 서로 좀 좋은 답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8월 31일은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어떻게 기억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제가 세상이 좀 더 제일 많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살던 아주 작은 세상에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CFA 같은 걸 했을 때도 이제 그 공간에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은행이나 증권사 혹은 보험사의 뭐 PB분들 대상으로만 강의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이제 특별한 이제 어떤 층을 대상으로 한 적도 있는데,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혼자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은 제 나름대로는 이게 또 처음 시도를 한 부분들이어서 어떻게 제가 이걸 만들게 됐고, 이런 내용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이런 형태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